빵 부스러기는 떨어지니까요. 전부 다. 그러니까 보수의 가치를 지키려면 빵 부스러기가 떨어지지 않죠. 왜냐하면 보수의 가치를 지키지 않는 자와 싸워야 되니까. 근데 보수의 가치를 지키지 않는 자들이 지금 다수잖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다수인데 편입하는 게 가장 좋은 거죠. 다수인데다 기득권이야. 거기에 편입하는 게 빵의 부스러기가 떨어지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제대로 보수의 가치를 지키고자 하는 국민들은 분명히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준석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이제 그게 표심은 보여졌단 말이야. 그러면 보수의 아성인 국민의힘에서 한동훈이나 이런 사람들이 조금 시간 타임테이블이 빠르긴 하지만 3년 남았으니까 지금부터 시동 걸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판단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양극화의 정치 속에서요. 네. 일단 그런 기득권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어느 형태로든지 그 다수, 그러니까 보수의 다수들을 네. 자기가 언제든지 핸들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굳이 그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 국민들, 그런 보수층들이 지금 생각하는 방식에 대해서 고려할 하등의 이유도 없는 측면들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냥 가도 가는 거니까 언젠가는 30%는 어떤 형태로든지 소위 이재명의 민주당을 찍지 않을 거니까. 어차피. 근데 굳이 그 사람들에 대해서 배려를 하면서 내가 얘기하는 보수의 가치라고 하는 가치를 주장하는 것 자체가 매우 값이 많이 들어가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행위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행위를 하겠습니까? 오히려 가장 싸고 가장 부스러기가 많이 떨어지는 일을 하면 네.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행복하게 살아가다가 선거 때가 되면 네. 다시 그 사람들한테 적이 누군지 알려주고 일이 모여. 그럼 다시 모일 건데. 어차피 30%는. 그렇겠죠. 안 모인 적이 없었잖아요, 지금까지도요. 예를 들면 그 아시겠습니다만 이명박 정부의 그 엄청난 폭정에도 불구하고 막판에 2.4%인가요? 승리하는 정치를 했었잖아요. 만약에 그 다음도 탄핵이 아니었으면 알 수 없는 판이었었거든요, 실제적으로. 그렇지. 아주 극단화돼 있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드는 민주적인 절차와 방식을 거치고 저희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다 보장하는 방식의 정치를 해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다라는 걸 잘 발견하지 않았을까요? 그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럴 수도 그러니까 있네. 보수의 네. 가치를 뭐 실현을 하고 그거를 뭐 재건하고 이런 그런 걸 해야 된다라는 주문이 가끔 뭐 예를 들면 보수 언론에도 나오긴 합니다만은 예. 그것도 사실 다 뭐 시잘데기 없는 일인 게 그거에 관심이 없어요, 아무도.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그런 네. 것에는 관심들이 없고 네. 관심들이 없고 저 지금 유승민이 지지율이 낮은 이유가 그거구나. 그런 얘기를 해도 네.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잖아요. 예. 국민의힘 지지층은 지금 전당대회에 대해서 두 가지 걱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첫 번째는 윤석열 대통령만 갖고는 뭐가 안 되는 것 같다. 이거는 총선을 통해서 분명히 아는 거잖아요. 윤석열 대통령만 믿고 가면 망한다. 이게 분명해진 거지 않습니까? 지금 지방선거도 해야 되고 그렇죠. 정권 재창출도 해야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만 믿고 가면 절대로 이게 될 일도 안 된다. 그렇지. 앞으로 더 심해질 것이다.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훨씬 더 망할 것이다. 요게 그 생각 분명히 있어. 그렇죠. 지금. 요게 하나가 있는데 두 번째 그렇다고 해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완전히 진짜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번 사생결단하는 방식으로 가가지고 완전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거의 사퇴해야 되는 수준까지 간다라고 하면은 그것도 안 된다. 그거는 정권 내주는 거다. 그거 안 된다.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은 그럼 어떡하지? 두 가지를 동시에 충족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정치인 입장에서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되는데 하나는 포기한다. 하나만 확실히 하자.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킵니다만 하는 사람이 지금 있는 거고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겠습니다. 이것만 하는 사람이 있는 거고 나는 좀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두 개를 한번 같이 해볼래. 그래가지고 양다리를 걸쳐갖고 황새가 뱁새가 황새 따라가다가 다리가 찢어지게 생긴 사람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네요. 대통령을 지킵니다를 하면서 그러니까 한동훈 전 위원장의 특검 논리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최상병 사건은 특검이 필요하다. 근데 왜 필요하냐? 특검 사안인데 우리가 특검을 거부만 하면은 민주당에 말려가지고 대통령이 결국은 탄핵을 당하고 이럴 수도 있다.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가 특검을 오히려 공세적으로 제안해가지고 돌파해야 된다. 뭐 이런 논리잖아요. 결국 그거는 대통령을 지키자라는 얘기고 근데 특검 얘기 꺼내니까는 상대편들이 뭐야 대통령 탄핵하자는 거야 뭐야 너도 특검 받아 뭐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어제도 채널A 인터뷰 이런 데 나가가지고 대통령의 탄핵만큼은 막아야 된다는 둥 그리고
민주당이 추진하는 특검법에 대해서는 거부권 행사가 당연하다는 등 뭐 이렇게 가잖아요. 예. 이 두 개를 다 충족시키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두 개를 그러면은 다 먹으려고 하는데 빵을 지키면서 빵을 또 먹으려고 하는 거네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여기서 최소한 이런 식의 한동훈식 특검론을 우리가 그나마 뭔가 보수의 가치를 재건하는 어떤 표지로 받아주려면은 뭔가라도 받아주려면 뭐가 돼야 되냐면은 예. 적어도 그러면 지금 국면에서 최상병 사건에 대해서 한동훈식 솔루션이 뭐가 됐든지 간에 이 사안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 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한동훈식으로 따라가도 지금 어떻게 돼야 되냐면은 한동훈 전 위원장의 주장대로 해도 윤석열 대통령은 민주당이 주도하는 특검법에 대해서는 거부권 행사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법은 사법적으로 말이 안 되는 법이라고 한동훈 전 위원장이 주장했으니까 예.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찬성해야 되고 한동훈은 그리고 거부권 행사하면은 다시 법이 돌아올 거 아닙니까? 국회로 돌아오면은 재의결 할 거야 말 거냐라고 물어볼 때 재의결 하자고 해야 됩니다. 그 법은 왜냐면은 민주당이 추진한 법이고 말이 안 되는 법인데다가 그때 재의결 표결할 때 한동훈 전 위원장은 대표가 아닐 거잖아요. 예. 국회의원도 아니고 본인이 얘기한 본인의 법안을 스스로 발의하거나 당론으로 정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뭐 어제도 충분히 말씀하셨겠지만 민주당의 법안을 반대한다라고 하는 현실 대응 논리만 남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특검 얘기는 전당대회 용인 거죠. 전당대회 용이라는 거는 보수 정치 내에서 누가 짱 먹느냐, 뭐 표현이 좀 그렇습니까? 누가 대표가 되느냐, 예. 그걸 위해서 특검이라는 얘기를 활용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만 남는 거거든요. 그럼 그게 네. 보수 가치에 재건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네. 아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왜냐면 3년 동안 이 정부가 하는 거는 지금 법인세, 종부세 인하 그다음에 그렇게 하면서 물가는 계속 방치, 수입 물가는 계속 상승, 환율, 원화의 가치는 하락. 지금 잠깐 제가 살펴보니까 오늘도 뭐 여전히 한 1,380원대예요. 주요 증권사들은 1,400원대가 가도 뭐 이상하지 않다.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1,400원대가 된다는 거는 우리는 대부분의 원자재나 이런 거를 다 수입하는데 이 나라에서 1,400원대가 된다는 거는 물가가 그럼 지속적으로 계속 높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소득은 주로 이제 때려잡잖아요. 임금은 올린다고 하면은 그냥 뭐 경찰이 곤봉으로 쳐버리잖아. 예? 그런 나라에서 실질 소득은 이제 계속 감소를 할 거니까. 그런데 그 진짜 부자들 감세, 그다음에 대기업들 감세는 쭉 이렇게 해주는 방향. 게다가 자영업자들이 부가세 내지 않습니까? 부가세는 매출에 관련된 거란 말이죠. 그리고 부가세, 법인세, 소득세가 우리나라 3대 세목이에요. 근데 법인세는 지금 깎아주고 부자 감세는 지금 추진하고 각종 소득세와 관련해서는 뭐 금융투자소득세랄지 이런 것들도 다 폐지하자고 하니까 그 부가세는 일반적으로 그냥 모든 사람이 어떤 매출에서든 다 세금이 발생하는 거거든. 그렇죠. 그거는 또 올리자고 해요. 나는 이 정도 되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다 빤하잖아요. 이 정치, 경제 돌아가는 게. 이게 한 1년 더 지속되잖아요. 그럼 밀란이 일어납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